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사 상생 일자리로 주목받아온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당초 약속했던 3,500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도입된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지인 모임을 중심으로 확산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재난과 인권을 주제로 개막한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코로나19 시대의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을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공장의 임금 수준이 당초 약속과 다르다는 주장이 광주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로 광주시장과 시의원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 일자리로 주목을 받아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 최근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이 시작되고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GM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청와대에서 인도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GGM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당초 약속했던 적정임금 3,500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윤주 의원은 시정 생산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공개하며 낮은 임금 때문에 30여 명이 이미 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 임금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면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34명이 퇴사한 건 맞지만 이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평균 퇴사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좀 건설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조언을 해주셔야지. 건설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문제 하겠습니다. 위주로 그렇게 지적하시면 안 되죠. 적정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영역 문제를 놓고도 이 시장과 장 의원은 맞부딪혔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회사가 생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안 올리는다는 뜻으로 시장님, 그렇게. 제가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다 내부적으로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장 의원은 또 광주시가 예산을 숫자한 GGM이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이 시장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GGM을 산하기관 다루듯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가 교통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교통공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교통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관 통합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 조직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검토와 다른 지자체의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광주는 흐리기만 하겠지만 전남 곳곳에서는 약한 가을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서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약한 비가 잠깐 지나는 수준이라서 오늘 종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 밖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되는데요. 주말 동안 낮 기온이 반짝 올랐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비가 지나면서 낮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광주의 낮 기온 일요일보다 6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몇 년 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저조하다고 합니다. 오류가 잦고 사용하기도 공공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이다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무실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선 중증 장애인 배영준 씨. 광주 교통약자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저상버스 예약을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예약이 안 된다는 알림창만 나타납니다. 배 씨가 있는 정류소에 일반 버스가 먼저 도착하는 상황에서는
뒤에 오는 저상버스를 예약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가 또 그 근처에 지나가야지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염없이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 전화기만 붙들고 언제 저상버스가 뜨는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도입된 교통약자 버스 어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이 언제 어느 정류장에서 타는지 버스기사가 미리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야 기사가 버스를 도로에 더 가깝게 대고 장애인 전용 좌석을 비워두는 등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차나 이런 것을 좀 수월하게 좀 할 수가 있죠.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미리 접어놨어요. 안 그러면 늦어요. 하지만 일반 버스가 저상버스 앞에 있는 경우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이용률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버스 예약 전 장애인 좌석이 비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선 버스 진행 방향을 헷갈리기도 쉽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언제인지 확인해봤습니다. 3년도 더 지난 2018년 2월이라고 나옵니다. 사후 관리도 엉망이어서 서비스 문의가 가능한 곳으로 어플의 관리 주체가 아닌 복지재단 연락처가 적혀 있는 등 불만 사항 접수 창구조차 제대로 안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좀 충분히 청취를 해서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에서 탁상 행정을 하지 않았나. 타 시도보다 저상버스의 비율이 적어 질책을 받은 광주시. 저상버스의 양도 양이지만 지금 있는 것조차 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 치료제 등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해외 직구 대행업체 행세를 하며 실제로는 세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의약품을 대거 밀수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인도산 탈모 치료제 핀페시아입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명 제품이라고 광고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허가조차 받지 않은 제품. 효능을 담보할 수 없고 부작용 우려가 커서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세관이 확인한 결과 이 사이트에서만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22억 원어치가 불법 판매됐습니다. 해외 직구를 가장해서 세관 통관 절차 없이 또 식약처 수입업 신고라든가 제반 그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의약품을 이렇게 수입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한 사례입니다. 수입 신고와 의사 처방 등 정상 절차를 거친 국내 유통 제품보다 인도산 복제약이 싸다는 점을 노려 밀수 조직이 판매를 통해 차익을 챙긴 겁니다. 이들은 몰래 들여온 탈모 치료제를 국내 정식 유통되는 약들보다 약 3분의 1 정도 싼 값에 팔아왔습니다. 검찰은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해 구매자들이 입금한 자금을 관리해온 28살 A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밀수 조직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품질 위생관리 하에 제조된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또한 불법 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밀수 판매 총책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붕괴 참사가 난 학동 사구역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학동 사구역 재개발조합의 전직 이사인 6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조합 임원 신분으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과 함께 조합이 발주한 철거 및 정비사업체 선정에 힘써주겠다며 공사업체 2곳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 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광주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 광주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호섭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4월 광주 모 식당에서 18명에게 41만 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도시공원위원회의 편중성을 이유로 위원회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최근 새로 구성된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전체의 86%가 남성이고 민간업체 관계자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도시공원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우려된다며 위원 재구성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공원 녹지 조성의 자문 역할을 할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달 새로 구성돼 오는 2023년까지 2년간 임기를 이어갑니다. 오는 19일이면 여순 사건이 73주기를 맞습니다. 올해는 특별법도 제정이 돼서 유족들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순 사건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진 피해자의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돼 진실 규명에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차석검사로 재직했던 고 박찬길 검사. 14년대 봉기군이 지나가고 진압군이 순천을 탈환한 다음 날 박 검사는 순천 북초등학교로 끌려가 총살됐습니다. 인민군이 순천을 점령했을 당시 인민재판장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처형 이후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군경검합동수사본부는 조사를 벌여 박찬길 검사의 총살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천 당시 경북도경 총무과장 등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구속하자 경찰 조직은 총파업까지 하며 반발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사건을 불문에 붙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 박 검사의 유족을 비롯한 많은 역사 연구가들이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수사 기록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법무부에다가 이제 검사 확인 요청서를 보냈죠. 그랬더니 부존재 그런 문자만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73년 만에 박찬길 검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총 200여 장 분량의 이 보고서는 서울지검에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조사를 받던 경찰이 박 검사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해코지할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역사편찬위원회가 1985년도에 서울지검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배모 씨가 이 박 검사에 대해서 평소 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순이 터지니까 마침 잘 됐다 해서 이 좌익으로 몰아갔다고 한 것이죠. 보존하고 있던 자료의 존재조차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유족들은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의미 있는 자료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1기 때에 너무 짧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사실은 내가 나가서 진실을 말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피해자들이 갈피를 못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하게 그 피해자들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은 올해 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공포 시행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오는 20일 하루 동안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50만 명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쉴 권리와 코로나19로 해고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전국 동시로 진행되며 광주 지역 총파업 집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7.6명이었지만 최근 일주일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8.8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과 지인 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돌파 감염도 잇따르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광주에서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6명이 확진되는 등 확진자 1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6세와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예약에 참여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8시부터 사전 예약을 접수한 결과 7일 0시까지 접종 대상자의 44%인 13,300여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9일까지 예약을 접수하고 18일부터는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문학을 주제로 열리는 첫 번째 박람회, 2021 목포 문학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근대 문학의 선구자들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는 K문학을 다채롭게 조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 이밤산 아래 드넓은 공간이 가을날 문학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문학을 소재로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목포 문학 박람회입니다. 목포 출신 근대 문학의 선구자들을 시작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K문학의 우수성을 조명한 주제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문학호로 이름 붙인 주제관은 박람회의 핵심을 집약한 곳으로 근대 문학의 발자취를 따라 미래 문학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이 방역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우리 문학과 더불어서 가을에 문학의 향기를 아주 만끽하시기를. 국내 유명 문인들과 웹툰 작가, 가수 등이 참여하는 라이브 토크쇼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 기획전, 휴식을 위한 문학 테라피존도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주제관을 갔다 왔는데 역사나 문화에 대해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웹툰이나 그런 게 좀 많았고 괜찮았어요. 개막일인 어제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박람회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목포의 대표 야간 관광 상품이 될 해상무대 뮤지컬과 바다 분수쇼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문학을 주제로 해서 박람회를 연다. 어쩌면 목포가 정말 그 첫 발자국을 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로 좋은 발상이고 생각이고.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기간 목포 원도심 골목 곳곳에서는 장터와 문학 토크, 레트로 옷 입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재난과 인권을 주제로 한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각각 기조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되고 세계 인권도시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전라남도는 2021년산 공공비축미 12만 3,152톤을 매입합니다. 올해 매입량은 지난해보다 1,961톤 증가한 규모로 전남 배정량은 전국 매입량의 25.3%에 달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11월 30일까지로 미국 종합처리장 등 산지 유통시설을 통해 사들이고 포대벼는 12월 31일까지로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축종별로는 소 62만 마리, 염소 11만 마리 등 73만 마리로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100% 무상 공급합니다. 50마리 미만 소 사육 농가와 300마리 미만 염소 사육 농가는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지역 축협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자체적으로 접종하면 됩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이 다음 달 15일 개통합니다. 광주시는 지산 나들목이 개통하면 두암타운 주변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측 차로를 이용해 진출하는 일방적인 방식과는 달리 1차로를 통해 왼쪽으로 진출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는 오늘 흐리기만 하겠지만 전남 곳곳에서는 약한 가을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서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해안 곳곳에서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가을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한 비가 잠깐 지나는 수준이라서요. 오늘 종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라남도의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27도로 예상되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 낮 기온이 반짝 오르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비가 지나면서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 광주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일요일보다 6도가량이나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큰 기온 변화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가득한 상태고요. 오전 중에는 안개마저 짙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19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신안과 해남에서도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구리의 낮 기온 27도, 고흥의 낮 기온도 27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다 더 서늘한 가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